쉬고 귀국하셨습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1년 6개월간 주일대사 근무를 마치고 최근에 귀국하셨는데요. 대사직 임기를 마치신 소회를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아주 차가울 때, 아주 냉랭할 때 갔었어요. 대사로 부임했는데 그 사이에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제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씨를 열심히 뿌려놓았으니 새롭게 새 정부가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느낌은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거의 뭐 남극 세종기지에 다녀오신 느낌입니다. 그래요. 가장 차가울 때. 예, 제가 이 부임하는 날이 마침 위안부 판결이 내렸어요. 네. 아주 냉랭했었어요. 진짜 어디 저 북극에 갔던 기분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 돌아오셨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 나토 정상회의에서 여러 번 이제 스쳤습니다. 또 이야기도 나눴고요. 예. 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한일 관계 기류가 바뀐다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서서 이렇게 악수하는 차원이었고요. 좀 약식 회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불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일본이 쫀쫀하다 이런 기분이에요. 네. 우리 대통령실이 그 발표했으면은 그걸 수용해서 크게 나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처럼 액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네. 일본 신문에는. 네. 아주 일본 정부가 아주 쫀쫀하게 비춰집니다. 쫀쫀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담, 약식 회담이라도 해야죠.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약식 회담도 거부했어요. 그 얘기는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랬다 하는 말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요. 가끔 이제 일본의 이제 보수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혐한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대사님 최근에 한 인터뷰 보니까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 자, 윤석열 정부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일 공동 삼각 공조 체제를 지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밝히신 바가 있는데 어쩜 해석을 해 주시죠. 예, 한미일 정도가 아니고요. 유럽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나토 거기에 가서 이 경제 분야까지 서로 이제 같이 해나가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서 중국이 크게 반발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 섣불리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 생각은 있지만은. 네네. 그런데 이제 최대의 이 수입 수출 대상국이거든요. 중국이. 네. 이 경제 문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보고 이 경제 문제 이것도 좀 이 중국과의 경제 문제는 과거의 정부에서 하던 것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네네. 이 중국과 사이 관계 끊어서는 아주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국과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중국이 어떻게 또 보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네. 자, 한일 관계 지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 민관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이 협의회 출범 좀 어떤 의미로 바라보십니까? 네, 그거는 과거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낙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협의회도 있었어요. 그는 이 절차 민주주의인데 당연히 국민과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대일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빨리빨리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여론
듣고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했는데 늦게나마 지금 출범하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안부 문제도 여기서 이제 같이 논의해야 되겠죠. 네. 예. 자, 위안부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네. 자, 협의 출범을 좀 빨리 하라고 촉구하신 바가 있다. 늦었지만 이거 해야 된다. 자, 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안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좀 우선 지급하고 네. 이후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 변제안도 있었고요. 네. 또 양국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자 이런 안들도 있었는데 네. 좀 이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현재 상황에서 제일 좀 적절한 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말이죠. 대위 변제안은 제가 4년 전에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자발적 성금안은 이제 문희상 의장님께서 제안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장 요즘 부각되고 있는 해결책 하나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대위 변제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거든요. 일본 기업에 정부가. 이렇게 했을 때 일본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 정부 계속 고자서로 우리 자국의 기업 보호한다 해서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작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말이죠. 자발적 성금 모금안은 이것은 정부가 내놓을 안이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스스로 내놔야지 정부가 강요했다가는 이제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다음 외국 자본도 많이 이제 주주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먼저 꺼낼 문제가 아니라 뭐 한일 경제인 협회라든지 여러 그 한일 기업인 간의 교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데 나가자 이런 식이 나와서 정부가 수용해야지. 지금 정부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날 발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이제 이 대사님 말씀하신 와중에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는가 하는 것보다 지금 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원하는 건 일본 정부의 사과와 태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부 간에 충분한 이제 협상과 합의가 없다면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방으로 돼서 뭐 이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거는 뭐 사죄가 먼저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배상이라는 것은 그 최후의 담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짓 하지 않고 있다는 최후의 담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그야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걸려 있고 이것도 일본 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진작에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일 수가 없거든요. 역지사지적 차원에서 절반씩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일본의 자세는 아주 좀 고자세예요. 해결책을 갖고 오라.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닌데 모든 정치인이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아주 우경화되고 강경한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것을 계속 강조하다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관계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기시다 내각은 되게 실용주의 내각이에요. 지금은 힘이 없죠. 아베파 이쪽이 강경 노선인 아베파가 9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은 기시다나 하야시 외상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야시 외상은 아주 친한 파이예요. 우리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아주 친하고 한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목소리 실용주의자 그리고 친한 파인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내게 되면은 많이 풀려질 것이다. 어쨌든 역지사지적 차원에서 반반씩 승리를 해야지 100% 승리하겠다. 백기투항하라.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꼴이에요. 지금 네. 꼴은 빚쟁이가 빚받으러 온 것처럼 그렇죠. 뭐 네. 해결책 갖고 오라. 이건 대화했던 자세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사님 말씀이 팍 와닿습니다. 네. 빚쟁이가 지금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돼서 아주 웃기는 꼴이에요, 이게.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에 기시다 총리, 기시다 내각의 좀 분위기가 누그러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네. 자, 이제 일본이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대사님께서 이 일본의 우려를 좀 덜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검사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수사가 그 수사가 아닌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 강제징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선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이 한국과 일본이 좀 달라요. 네네. 이것을 일본이 이해해주고 또 한국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 한일협정에 대한 이런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좀 많은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들을 보통 국민들은 관계 정상화, 우호 증진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에 지난번에 작년에 천황도 만데 천황도 우호 증진 애써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이게 아주 서로 개판치고 있어요, 지금. 경제도 아주 한일 간의 경제 협력도 잘 되고 있고요. 네. 문화교류, 인적교류도 잘 되고 있는데 이 정치판에 와서 이상한 꼴이 돼버렸어요. 이제 우선은 정상회담 안 할 이유가 없다. 네네. 또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양국 국민,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이 정상회담 빠른 시일에 개최돼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 천황은 일왕으로 정정을 하는 게 맞겠죠? 예. 네네. 그런데 한국의 공식적인 이 천황으로 한자를 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천황이라고 해버린 덴노라고 해도 되고 한자를 써버리니까 한일 천자를 쓰면 안 돼. 한자 쓰지 않으면 되죠. 그 공식 명칭은 이제 천황. 일왕. 정부의 공식 명칭은 정부의 공식 명칭 천황으로 돼 있고요. 네네. 일반 언론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은 일왕으로 하고 있죠. 그래요. 아직도 저는 외교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외교 공무원이시니까 공식 수사를 쓰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는 7, 8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여기 또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보니 좀 이제 개선된 이야기가 나올까 했는데 참의원 선거 이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진 않겠네요. 아니에요. 저는 하야시 외상이 아주 소탈하고 아주 친한 파예요. 네네. 그리고 하야시 외상하고 박진 장관도 잘 아는 사이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같이 공부는 안 해도 거기 동문들이 될 거예요. 아주 친한 파가 돼서 아예 안 만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쪼잔하냐 이게 저 얘기는. 그냥 만나서 악수도 하고 대화할 거 있으면 얘기도 대화하고 약식회담도 하고. 난 할 거로 봐요. 하야시 회상이 통이 큰 양반이에요. 그래서 할 거로인데 만일에 하지 않으면은 하야시 회상도 쫀쫀한 정치인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쪼잔. 쪼잔. 대사님, 향후 계획 궁금합니다. 귀국하셨으니까 국내에서 좀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선은 제가 정치인하다가 대사로 갔었거든요. 그전에 또 대학 교수를 했었고 그래서 우선은 한일 정치인들 간의 교류를 활발히 이루게끔 하는데 좀 가교육을 하고 싶고요. 제가 한일 논연맹 지금 고문이에요. 그래서 가교육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하면서 대학원생들 강의하다가 갔어요. 이제 다시 또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생들 한일 관계를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일 관계 석좌 교수가 되시면 앞으로 이 이슈가 계속 나올 텐데 방송에서도 계속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였습니다.